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럽게도 올해 흡연예방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타바코 프리 스쿨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다음 필요성, 진단, 계획, 실행, 성과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성.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청소년 흡연율은 6.7%로 2016년 6.3%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학생의 흡연율이 2016년 2.7%에서 2019년 3.8%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9.9%로 중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흡연 시작 연령은 평균 14.1세로 중학교에서 흡연을 시작한 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기는 흡연, 음주 등의 건강 위험 행위를 시작하거나 중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가 됩니다. 청소년기 흡연은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흡연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 요인을 높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경험은 이후 전 생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서 금연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평생 흡연자 및 중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잠재적으로 흡연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학생들이 조기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직접적인 교육이 제공되는 도심으로 학교를 통해 효과적인 흡연 예방을 실시하여 청소년 흡연율 및 흡연 경험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요. 본교 그래프입니다. 본교 학생들의 흡연 경험률은 전체의 13.7%였으며 1학년은 6.5%로 좀 낮은 편이었지만 2, 3학년은 17.3%로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흡연 경험은 현재 흡연율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봤을 때 생각은 전체적으로도 관심 없다는 의견이 39.2%로 청소년의 흡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담배를 광고하는 문구나 그림을 볼 때 드는 생각은 별 생각이 없다가 5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흡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적은 비율이지만 광고를 보고 담배를 피워보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0.7% 정도가 있어서 호기심에 흡연을 시작할 수 있기에 담배 광고 제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친구가 담배를 권유했을 때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한 비율은 9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학년의 경우에 97.8%인 경우에 반해서 2학년은 89.8%로 조금 낮게 나타났고요. 또한 담배를 피운다는 비율도 2.4% 정도로 나타나서 또래 관계에서 흡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래 상담 또는 또래 강사를 이용한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절대 담배를 피울 생각이 없다는 의견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피울 것이라는 의견도 1.6%, 아마도 피울 것이라는 의견도 5.8%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울 것이라는 의견이 2, 3학년의 경우, 특히 3학년은 13.3%로 높아서 더 고학년들의 흡연 예방 교육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의 폐해에 대해 모든 학년에서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고 1, 2학년은 금연의 필요성 및 방법, 3학년은 자아 존중감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다음으로 뽑았습니다.
가족 흡연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교생의 46.6%가 가족 중 흡연자가 있다고 했고, 흡연 경험률이 낮은 1학년 40%에 비해 흡연 경험률이 높은 2, 3학년의 가족 흡연율은 52.6%, 46.8%로 높았습니다. 가족 중 흡연자는 아버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형제, 자매, 기타 삼촌, 이모,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순이었습니다. 가족 내 흡연자 수는 1명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지만 4명인 가족도 있어서 가족 교육도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들만 따로 통계를 내었을 때 76명 중 1학년이 15.8%, 2학년이 44.7%, 3학년이 39.5%로 2학년이 가장 많았고 3학년, 1학년 순이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학생 33명을 따로 통계를 내어보면은 33명 중 3학년이 54.5%, 2학년이 39.4%, 1학년이 6.1%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 3학년 학생의 경우 금연율이 더욱 낮아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함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흡연 학생 중에 남학생이 흡연 경험 학생 총 76명 중에 남학생이 65명으로 85.5%였으며 여학생이 11명으로 14.5%였습니다. 최근 30일간 1일 이상 흡연한 학생 33명을 따로 통계를 내어보았을 때는 남학생이 90.9%, 여학생이 9.1%로 남학생의 흡연이 더욱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30일간 담배를 피운 학생들 33명 중에서는 매일 피운다는 학생이 가장 많아가지고 적절한 중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금연 시도를 해본 비율은 60.5%였으며 지난 30일 동안 담배를 1일 이상 피운 학생은 33명 중 90.9%가 금연을 시도했다고 대답했고 금연 시도율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을 시도한 후에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끊을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0.3%로 가장 높았으나 전혀 끊을 생각이 없다는 비율도 7.9%로 꽤 높았습니다. 최근 30일 이내 1일 이상 흡연한 학생들을 따로 통계 내어 보았을 때도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끊을 생각이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42.4%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끊을 생각이 없다는 비율은 15.2%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흡연 학생들을 개별 상담하고 단계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흡연 경험 유무에 따른 통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흡연에 대해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매우 보기 싫다고 표현한 비율이 50.4%에 반해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은 25%였고 관심이 없다고 표현한 비율이 57.9%로 가장 높았습니다.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매우 보기 좋다고 답한 비율도 5.3%로 좀 높게 나타났고요.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적고 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흡연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려주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97.1%가 흡연 권유 시 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69.7%만이 거절할 수 있다고 했고 담배를 피울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14.5%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들 교육 시 흡연을 거절하는 방법도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고요. 흡연인 경험이 없는 경우 절대 담배 피울 생각이 없다는 비율이 78%, 아마도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비율이 19.7%로 97.7%가 피우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도 피울 것이라는 비율이 32.9%로 높았고 분명히 피울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도 6.6%로 39.5%가 담배를 피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기 흡연이 성인기 흡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고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금연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흡연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담배 광고를 보고 있을 때 별 생각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사실 가장 많았는데요. 이는 흡연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경각심을 좀 더 일깨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 광고를 보면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담배를 피워보고 싶다는 학생도 2.6% 정도가 있어서 담배 광고에 대한 청소년 노출 제한이 필요할 것입니다. 흡연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이 필요한 내용 1순위로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의 폐해를 꼽았는데 2순위로는 보면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자아존중감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꼽았어요. 그리고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금연의 필요성과 방법을 2순위로 꼽았습니다. 대부분 흡연 예방 교육이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및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아존중감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꼭 넣어서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직원 대상 실태조사는 전체 교직원 중에 3분의 1 정도인 26명만 응답했는데 이는 교직원들의 학교 흡연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 17명, 여자 9명이 답하였는데 연령 분포는 40대가 34.6%로 가장 많았습니다. 26명 중에 6명이 23.1% 흡연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기존에 알고 있던 흡연 교직원 11명 중 6명이 답하였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직원 전체 흡연율은 12.2%, 교사의 흡연율은 17.2%고 이는 2018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19세 이상 전체 흡연율 22.4%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역할 모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금연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교 급연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26명 중 19명만 알고 있다고 했으며 24명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흡연 청소년의 지도 및 관리 방법, 청소년 흡연 현황 및 흡연 트렌드, 흡연 예방 교육 자료, 교내 청소년 금연 지원 서비스 종류 및 이용 방법, 담배 관련 기초 지식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추후 교육 시 적절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 대상 실태조사에는 전체 학부모 중 5분의 1 정도인 116명만 응답했는데 학년별로 보면 1학년 학부모가 31.8%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2학년은 17.7%, 3학년은 11.3%로 그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조사에서 가족 흡연율이 46.6%로 나왔지만 응답자 116명 중 10명인 8.6% 흡연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거는 비흡연자인 학부모가 답을 더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자녀와 소통하는 법에 대한 요구가 전체 116명 중에 6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에 담배 관련 지식, 자녀의 이성교육, 청소년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런 필요성을 토대로 확인한 진단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이 조사 전체
그 니코틴 검사를 전체를 다 해서 이제 요거는 흡연 학생은 나온 거고요. 흡연 경험자랑 흡연하고 있는 학생은 달라서 이제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사는 뭐 학교를 계속 안 나오거나 혹은 대안학교 가거나 그런 학생들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고, 흡연 학생 수를 보시면 1학년 6명, 2학년 22명, 3학년 20명으로 흡연율 전체로 보면 8.7%, 현재 흡연율은 8.7%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흡연자가 있는 학생들은 2학년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교육 환경을 한번 보시면 수학 분석을 간단히 해봤는데요. 저희 학교의 강점은 저희는 발명 특성화 고교로 이제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강점은 교원들의 이제 풍부한 경력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이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등하교끼리 상가와 주택가로 좀 이어져가지고 간접 흡연에 대한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소 높은 흡연율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회로는 창의적 인성을 중요시하는 학교 분위기가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사회 흡연에 대한 관심,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뭐 학교 흡연 예방 사업이 조금 주춤하기도 했었지만 흡연 이 자체가 코로나19의 그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조금 더 그 금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협으로는 이제 사실 저희 학교 사회적 취약계층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좀 활동이 제한되는 게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이제 뭐 계획하고 실태조사하고 금연 서약, 흡연 예방 교육, 캠페인, 공모전, 엽서 쓰기, 퀴즈 맞추기, 금연 프로그램, 미래 건강 지킴이 활동, 또래 강사되기, 또래 상담과 양성 과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월별로 좀 세워봤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했던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효과적인 흡연 예방 사업을 실시해서 학생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한다가 첫 번째 목적이고요. 다음으로는 학생들 스스로가 흡연 예방 교육의 주체임을 알도록 한다. 세 번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흡연 예방 교육으로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네 번째, 학생들이 평생 금연의 중요성을 알고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 번째,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목표로는 이렇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측정 방법까지 해서 이렇게 좀 정의를 봤고요. 뒤에서 평가할 때 같이 또 똑같은 거 나오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했던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흡연 실태 조사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체 학생들 사전 설문지를 다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원래 그 호기 일산화탄소 검사를 전교생 진행하고 거기에 높게 나온 학생들만 니코틴 검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예년에는 이 호기 일산화탄소 검사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불어야 되는 이런 기계라 가지고 조금 감염 위험이 있어서 이 호기 일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하고 니코틴 검사를 전교생에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 서약도 사실 이 전체 그 조회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이렇게 전교 회장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각 반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흡연 예방 교육은 온라인 이제 학교를 나왔던 3학년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방송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1, 2학년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은 이렇게 연수 자료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보고 간단히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했고, 학부모 대상 흡연 예방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 자녀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까지 같이 해서 배부하고 간단히 교육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흡연 예방 캠페인인데요. 이제 여기 흡연 예방 캠페인 한 학생들 이제 등교 시간에 캠페인을 했었고, 이제 이 학생들은 뒤에 나오겠지만 미래 건강 지킴이 학생들이 같이 캠페인을 해주었고, 사실 이제 학생들이 뭐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예전 2년이랑 또 달라가지고 올해는 급식 줄에 좀 띄엄띄엄 서서 좀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서 급식 줄에서 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좀 배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급식줄에 이렇게 친구야 금연하자 문구를 가지고 급식줄에서도 볼 수 있게, 그리고 교실의 거울을 이제 다 바꿔가지고 이제 거울에다가 친구야 금연하자 문구를 다 붙였어요. 학생들이 같이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학교에서 거울 볼 때마다 이 문구를 볼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손소독제나 요 비누, 물비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 예방 활동이 더 많아졌는데 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공모전을 통해서 공모전 1등한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물티슈도 마찬가지로 해서 배부를 하거나 아니면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이제 교실에서 흡연 예방 활동을 같이 하고 그거를 전시를 한 거고요. 전시를 해서 이제 언제든 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보건실을 사실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고 늘 이렇게 문을 열어놔서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게 이제 전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활동으로는 흡연 예방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흡연 예방 포스터, 그 다음에 웹툰, UCC 이 세 분야에서 분야로 해가지고 공모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다 익명으로 다 펼쳐놓고 혹은 여기에 앉으셔가지고 화면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하셨고 이렇게 상장까지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 우수작품들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흡연 예방 문화제에도 출품을 하였습니다. 공모전에서 이제 조금 우수한 작품들은 이렇게 뽑았고요. 그 UCC 같은 경우에는 저희 층마다 저희 TV가 있어가지고 TV에서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흡연 예방 퀴즈 맞추기인데요. 사실 이제 예년에는 축제를 하면은 축제 붓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체험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좀 제한적이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또 역시나 학생들이 이제 조금 모여서 있는 곳이 그 급식 줄 서는데 였어가지고 급식 줄에 서 있으면서 이제 퀴즈를 맞추면 초콜릿 주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총 16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퀴즈 내는 역할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퀴즈 맞추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연 권유 엽서 쓰기는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되게 좀 좋은 반응이 있어가지고 올해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작년에는 뭐 담배를 피우는 친구나 혹은 선생님에게 쓰라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친구, 가족, 교사뿐만이 아니라 현재 혹은 미래의 자기 자신에게도 엽서를 쓸 수 있도록 해서 금연을 시작하지 않거나 금연하도록 이제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삼았고, 또 맨 밑에다가 금연 약속 문구를 붙여가지고 읽고 서명하면서 또 비흡연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금연 또래 상담가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올해는 좀 참여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잘 참여를 했고 다른 친구들과 상담하는 경험 한 번씩은 가져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거 금연 프로그램인데요. 자, 금연 프로그램 몇 가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금연학교 프로그램은 3학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제 2집단으로 해서 한 주씩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연학교 프로그램은 전체 그 집단 활동이 있고, 개별 상담이 있고, 그래서 16명 중에 한 명이 금연을 해가지고 문화상품권 받았고요. 금연 집단 상담은 1학년 2집단에서 4명이 참여를 했고 2학년 4집단에서 1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실은 시작을 한 경우도 많아가지고 1, 2학년들이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만나고 이래서 사실 온라인 처음 할 때는 이 아이들을 참여하게 하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카메라를 켜게 하는 것까지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상담 선생님들이 흡연예방지원센터에서 이제 파견된 분들이신데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마지막엔 되게 정말 좋았다고 많이 평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금연 서약도 여기 줌에서 학생들 다 자기 이름 쓸 수 있게 해주신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나왔을 때는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수업하고, 그 다음에 1학년들은 4명 다 금연을 해가지고 다 상을 받았고요. 2학년들은 이제 안타깝게도 수료는 이제 16명 수료를 했고 안타깝게도 금연자는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2학년 학생들은 프로그램 중에 3일 이상 5명이 3일 이상 금연을 하고 왔었고, 이제 사실 흡연량이 되게 반갑에서 한갑 반, 2갑까지도 다양했는데 프로그램 도중에는 그래도 흡연량을 좀 줄였다고 학생들이 보고를 했었고, 계획 이전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변화 단계로 보면 계획 이전에 있던 학생들은 좀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 계획 단계나 준비 단계에 있었던 학생들은 금연을 시도하기도 했었고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명 중 4명이 금연을 했고 4명 중 3명이 그 프로그램 이후에도 계속 금연을 해가지고 한 달 이상 또 금연을 해서 계속은 금연 상담 전화.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흡연예방지원센터에서 생긴 프로그램으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한 명이 금연 상담 전화 원해가지고 참여를 했었고요. 이것도 흡연예방지원센터 상담 선생님께서 정말 잘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이수를 했고, 그렇지만 프로그램 중에 이제 이 학생은 3일간 금연을 했는데 그 이상은 좀 지속하지 못하면서 계속 이제 시도는 했는데 3일 정도 하고 일주일까지는 아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고, 그래도 금연 변화 단계가 계획 단계에서 준비 단계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연 클리닉은 이제 교내에서 프로그램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게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거는 이제 노원구 보건소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그 자기 관할 보건소 가까운 데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었고, 그래서 금연을 1명 했고 계속 이제 상담 진행 중인데, 지금 사실 3학년들이 온라인 수업 계속 하면서 연락이 안 되고 팔로우이 안 돼서 나머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3명 확인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메시지는, 이렇게 격려하는 메시지는 제가 계속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미래건강 지킴이 활동인데요. 이 미래건강 지킴이를 모집을 먼저 했어요. 먼저 해가지고 사실 그 흡연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전체 건강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활동하면서 2학년 3명, 3학년 4명이 같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흡연 예방 식물 가꾸기 활동을 진행하고, 물론 이제 2학년 3명, 3학년 3명이 동아리원이지만 뭐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서 식물 가꾸기 활동 10명 이상 참여를 했고, 명상도 같이 하면서 정신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시락 만들기라고 해서 이제 흡연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현지와 함께 이제 건강 도시락을 나누는 그런 활동도 했었고, 이제 개별 역량 상담과 운동 코칭 해가지고 이제 흡연하는 친구 혹은 뭐 흡연하지 않더라도 친구와 함께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건강 관리를 하는 의지를 다졌고,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천하면서 건강 캠페인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연 예방 또래 강사 되기 활동인데요. 이제 흡연 학생 5명이 모여서 계속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흡연 예방 강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 원래 계획은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강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맨 처음 아이디어였는데, 근데 온라인 수업이 많이 되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는 경우들도 사실 상당히 많기도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뭐 사전 조사하고 목차 선정하고 하면서 이제 흡연 학생들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들 비흡연자에게 하고 싶은 말들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자료를 만들었고, 사실 이 10번 정도를 모이는 게 5명이 다 모인 거는 사실 좀 손해고 더 적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학생들이 계속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아픈 경우도 많고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래가지고 사실 흡연 학생들이 건강이 안 좋은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정신 건강이 좀 더 안 좋은 경우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이 활동이 사실 어쩌면 이끌어가기가 가장 어려웠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해서 정말 의지가 약한 이 학생들이 꾸준히 모임을 하고 끝까지 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낸 네,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요 만든 동영상은 맨 마지막에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를 말씀드리면 아까 이렇게 목표했었던 거 이제 추진 체계 마련해서 요거는 이제 실무위원 구성하고 협의 실시하고 이런 건 했고요. 그다음에 학급별 흡연 예방 교육은 상반기에 예정을 했었지만 상반기에 진행을 못하고 일단 요 전체 그 흡연 예방 교육 2학기 때 예정되어 있었던 전체 흡연 예방 교육을 1학기 때 실시하고 학급별 흡연 예방 교육은 지금도 네, 지금 반 정도, 1학년 반 정도 진행을 하고, 지금 반 정도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흡연 예방 캠페인은 상반기, 하반기 다 해가지고 학생들이 진행을 했고, 흡연 예방 공모전도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잘 진행을 했고, 2학기 때 흡연 예방 공모전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흡연 예방 작품 공모전이라고 해서 1학기 때 UCC, 그 다음에 웹툰, 포스터 이렇게 했는데 그거 3개를 제외한 다른 형식의 뭐든 내라고 했더니 뭐 3D 프린터로 뭐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흡연 예방 관련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시를 또 조금 바꿔가지고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사진을 찍어서 지금 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받고 있는 중이고, 아마 저희 학생들 기말고사 끝나면 또 시상하고 할 예정입니다. 아직 흡연 예방 사업 사실 이 보고서는 제출했지만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학생들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2학기로 넘겨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금연 또래 상담과 양성 과정도 마찬가지로 2학기로 넘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래 금연 강사 대기 활동도 했고, 지금 강의를 네, 이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네, 한번 틀어줬습니다. 네. 조금 부끄럽긴 한데, 네.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저는 정말 이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흡연율을 보시면, 금연 프로그램 후에 이제 1학년 4명, 3학년 1명이 금연했지만 1학년 3명만 금연 유지 중으로 금연율 20%를 계획했지만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흡연율이 8.7%에서 8.0으로 약간 낮아졌고요. 금연 프로그램 전후의 변화 단계는 좀 변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 흡연 예방 활동 사업 만족도를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보시면 가장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되게 많아가지고 흡연 예방 및 학교 흡연 예방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는 질문에 95% 이상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답해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흡연 권유 시에 거절할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93.3%에서 94.2%로 약간 높아졌고, 거절하지 못하고 담배를 피울 것이다, 고민하다가 담배를 피울 것이다, 거절은 하지만 고민할 것 같다고 대답한 비율은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절대 담배를 피울 생각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71.7%에서 70.5%로 약간 낮아졌지만 분명히 피울 것이다, 아마도 피울 것이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1.6%에서 1.3%, 5.8%에서 4.5%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이제 흡연 관련 징계 현황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등교도 많이 안 해서 징계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이제 전체 징계에서 흡연 관련 징계 비율을 보면 그래도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했고, 학생들 스스로가 흡연 예방 교육 주체임을 알게 되었고, 학생들이 평생 금연의 중요성을 알고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은 사실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고 했지만, 이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학교장의 필수 교육에 있었으면 하고, 학교 주요 사업으로 인식을 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혹은 학교 흡연 예방이라고 하면 좀 되게 범위가 좁을 수도 있으니 건강 증진 사업으로 좀 더 큰 범위에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건강교육을 위한 시간 확보가 사실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 효과를 위해서는 사실 전교생 교육 이런 것보다는 소규모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게 정말 제일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교과 연계, 교과 선생님들이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정과의 연계를 위한 장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흡연율이 사실은 되게 높은 수준으로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이 흡연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그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까지 학교에서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학부모들이 진짜 보는 눈 때문에 학교에 와서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이제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혹은 사실 정서적인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가족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타바코 프리스쿨 학교 후배는 예방 사업 진행한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만든 동영상 보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피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친구를 통해서 파게 됐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피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 최정이라는 아이가 담배를 피면서 담배를 피게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진 그게 너무 커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피게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랑 골목길로 가다가 애들이 담배를 하길래 저는 이제 애들이 건의를 하는데 좀 막아있죠.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 담배 냄새를 맡고 애들이 맛있게 피는 모습 보고 저는 어떨까? 그게 처음에는 되게 몸이 좀 아픈데 이게 한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돼서 그때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초5, 6? 그때인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고단해가지고 담배 없이 좀 힘들 것 같아요. 피게 됐고 중학교 4학년 때 그때가 여름쯤이었죠? 그 장초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는 주워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지핀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폈습니다. 그게 된 것이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6학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처음 같이 시작했는데 이제 그거를 한 이후로 이제 계속 끊지 않고 계속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계속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분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생각나서 계속 하는 그냥 담배를 펴보니까 맛있네 해가지고 피게 됐는데 이제는 거의 습관이 되어버린 계속 피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딱히 하는 이유는 없는데 일단은 이제 살짝 중독이라고 하죠.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딱히 이게 막 필요해서 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 중독이는 저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좀 많이 힘들고 고독해서 게임에서 지거나 그럴 때 담배를 피게 되는 것 같아요. 끊지 못해서 계속 하는 거죠.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습관이랑 스트레스? 가장 담배를 피고 싶을 때가 언제인가요? 짜증날 때? 항상 피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든가 밥을 먹고 나서 가장 피고 싶죠. 제일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점심이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밥을 먹고 난 후에 가장 제일 땡기는 것 같습니다. 연태 나왔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밥 먹고 나가지고 그냥 피고 싶어요. 담배를 피고 싶을 때는 게임에서 졌을 때 가장 담배를 많이 피고 싶습니다. 다른 때보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피는 게 가장 생각이 많아요. 밥 먹고 나서랑 아침에 하나만 제일 밥 먹고 나서 제일 피고 싶어요. 밥 먹고 나서
시도해본 적이 있나요? 통화했으며 어땠는지 말해주세요. 한 3일 하고 약간 그때 동안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먹을 걸로 풀고 있었어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히 끊어야 된다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주변도 다 피는데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피다 보면은 주변 사람도 계속 피기 때문에 끊을 수 없어요. 정도 했고 느낌은 그냥 안 할 때는 모르다가 다시 뛰게 됐을 때 아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있긴 한데 얼마 못 갔죠. 길어봤자 일주일. 뭐지? 기분이 좀 막 신나지는 않았어요? 맨날 좀 오줌 튀고 기분이 맨날 그 담배 생각나고 사진적인 애인데 엄청 잘 되지 않네요. 일단 DC 갤러리에서 일반이 이제 근손실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한 6개월 정도 시도를 해봤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랑 같이 병행하려고 지금 좀 줄이고 있습니다. 시도해본 적은 있는데 게임에 져가지고 담배를 좀 피게 되는 것 같습니다. 5시간 정도 했는데 그 인터넷에서 금연검을 사서 씹었는데 3일 하고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다시 흡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처음에 첫날에는 너무 힘들었고 둘째 날에는 이제 더 힘들어가지고 못하다가 다시 흡연을 하게 됐죠. 일 동안 했는데 괜찮았어요. 동안 그거 했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가 다시 시작해줬어요. 마지막으로 비흡연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운동 위해서 비흡연을 하시라. 담배를 한번 피게 되면은 끊는다는 게 정말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최대한 안 피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일에 됐다면은 고등학교 때 와서도 끊으시라는 걸 하고 싶어요. 일단 진짜 담배는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거를 추천하고요. 피게 돼도 그냥 딱 한 번만 그냥 입에 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피는 입장에서는 중독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 안 해보셨으니까 남은 인생 쭉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번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안 돼요. 시작하지 마세요. 나쁜 겁니다. 저는 이미 시작을 해봐서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안 피는 걸 추천합니다. 제 시작을 안 하는 게 제일 담배를 시작하자. 방법을